뭐 사기는 뭐 2억 정도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천만 원도 가지 않는다. 45% 정도가 이게 허위배매했다는 건 거의 엄청난 거 반은 거짓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예. 내서 가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쯤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요즘 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갭 투자를 이 사람을 통해서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다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 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연간 인사 건수들이 대개 한 24만 건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이제 좀 그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분쟁 그 부분만은 매년 오히려 더 늘고 있어서 전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건수도 한 5만 건 정도가 되니까 뭐 매일매일 그런 일이 수백 건씩 일어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5만 건에 이르면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정보의 좀 옥석을 가려내는 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부동산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는 이 통로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차피 굉장히 이제 많아요. 대중한테 부풀려서 홍보를 하려면 네, 대중들의 매체들을 이제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보는 매체들. 그렇죠. 많이 보는 매체들. 가장 많이 고전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이제 신문이죠. 기사인데 광고 같기도 그렇죠, 하고 홍보 그렇죠. 같기도 한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도 아침 신문 조간들 특히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게 광고야, 기사야, 뭐 이런 경우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중앙지의 유력 신문이었는데 한 면을 털어서 분양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뭐 어디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결국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돈이 든다라고 하는 걸 유도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 광고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독자들이 그걸 읽으면서도 아 이건 뭐 광고성 기사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아무것도 타이틀도 없이 이제 그렇게 내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뭐 방송도 역시 이제 케이블 중심으로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뭐 심지어 공중파까지도 모델하우스를 동원해서 이제 간접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진실이구나라고 하더라도 나도 한번 거기에 청약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되거나 현장에 가게 되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과대 광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고전적인 방법은 우리가 역세권 2분, 3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걸어가서 보면 10분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대 광고가 우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혹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익률이 뭐 15%다, 25%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금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 자기들이 알선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매달 150만 원씩 돈을 이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하나 둘씩 뜯어보면 말도 아닌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수익률도 들어가 굉장히 부풀려져 수익률 있는 뻥튀기가 경우도 이제 가장 많다는 크죠. 거죠. 네. 뭐 공실률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또 뭐 은행의 금리 같은 것도 가장 낮은 금리로 이제 적용시켜서 해놓고 심지어 뭐 그렇게 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다 손 치더라도 실제 임대를 놓을 경우에 100만 원, 150만 원을 매달 월세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나중에 가서 입주하고 나서 보면 허황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분양하는 업체하고 운영하는 업체는 달라서 운영하는 업체는 운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분양받으신 분이 얼마 돈을 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돈을 또 거기에 같이 물려서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뭐 사기 분양으로 또 고발을 하고 해서 굉장히 시끄럽지만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 있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쉽게 끝나도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매체가 정말 요즘 많아지면서 이 광고의 진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SNS가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정보를 얻는 것 자체도 쉽지만 그 안에서 진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뭐 지역 홍보를 한다든지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한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물 중에 200건 중에 91건, 그러니까 45% 정도죠. 네네. 이만큼이 허위 굉장히 과장 그렇죠. 매물로 밝혀졌어요. 뭐 일종의 낚시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아주 싸게 가격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 보면 사실은 그 매물은 이미 팔렸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매물을 계속해서 권고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잘 파악을 해봐야지. 지금 여기서 45% 정도가 이게 허위 매물이었다는 건 거의 엄청난 반은 거짓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SS 같은 경우들은 사진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참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홍보해서 좋게만 보이는 것만 사진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어떻게든지 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물이 사람 올라오잖아요. 사진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진도 부동산도 아주 포샵을 예쁜 해놓고 매물들, 그다음에 뭐 어디 건물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면들 이런 순간만 것들은 포착을 순간만 해서. 포착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 사진을 그대로 100% 믿어서는 곤란하다이겠죠. 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사진에 보여줬다. 그러면 그거 하나 체크해놓고 또 그 매물이 앞으로에 무슨 전철이 생겨서 거기 호재가 있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 호재성도 생각해서 몇 가지의 체크할 사항들을 본인이 딱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거꾸로 한 번씩 자 체크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그런 걸 검증을 거치면 훨씬 더 매물이 투명성이 있게 떠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는 어떤 걸 좀 직접 가서 체크해보면 좋겠다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허위 매물 문제가 크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든 뭐 기사를 읽든 사실 우리가 기대게 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스타 강사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이용해서 가짜 정보를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하고 걸러듣고 해야 되는 걸까요? 예컨대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의심을 해볼 해봐야 수도 됩니다. 있겠네요. 또 그런 분들이 요새는 뭐 유튜브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매물을 집중적으로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 뭔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왜 근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시장이 지금 뜨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거래가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런 매물을 소개해서 또는 매물을 거래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너무 과하게 오랜 시간 동안 홍보를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짜 뉴스, 뭐 가짜 부동산 정보 때문에 분쟁, 소송까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화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분양 당시에 교통에 대한 과대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일어났죠. 유력 건설회사들 분양을 당시에 분양 열기를 잘 띄워오기 하려고, 네. 위해서 그리고 분양을 진짜 완판이나 이게 분양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대 광고를 또 이게 하는 경우들이죠. 예컨대 뭐 전철이 몇 년도에 들어온다. 또 뭐 녹색 건축의 인증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단열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증한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홍보물에다 매체에다가 또는 아파트 분양할 때에 그 분양 광고 카탈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그걸 이제 못 박아서 과대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업체가 분양 광고를 할 때에 과다하게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 뭐 역세권 거리, 녹색권 중물 또 그 안에는 뭐 베란다를 어떻게 해주겠다, 발코니를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몽땅 다 써놨다가 사실은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입주민들이 이것저것 다 걸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급자 측에서 하는 과대 광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양할 때 어디까지 옵션인지 어디까지 기본형인지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GTX 건설 계획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다가 설립한다든지 이런 발표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사실 그냥 계획이고 아직 예정인 그렇습니다. 거니까. 실제 전철 같은 경우들도 한 3번, 4번 연장해서 10년 뒤에나 개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개통하는 시흥선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뭐 분당선, 연장선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발표보다는 10년도 뒤지나서 그게 개통된 경우들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거나 매물을 매입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잘 알아보고 옥석을 잘 구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쭉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론 전문가의 조언, 뭐 신문에 어디 기사 광고, 뭐 여러 가지 다 SNS에 사진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현장을 발품을 파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양에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 그런 문구들은 일단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과거에 신문에 나와서 하면 진짜처럼 다 들렸지만 요즘은 신문에 나와서 해도 거짓에 반응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할 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들도 홍보성 물가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매물이나 그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장차 많을 거다고 얘기해서 과대 홍보에 속아서 상가 분양받는 경우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1인 가구나 대학생 또는 뭐 전문직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피스텔에 공실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월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구를 그렇게 제작을 해서 아예 홍보지에다 다 집어 넣어서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역시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싸면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붙박이 중개업소 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붙박이 중개업소. 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에 한 5년, 10년 오랫동안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제가 뭐 자주 정보를 이렇게 접하고 뭐 이런 분도 지금 한 곳에서 무려 건 30년 동안 하고 계세요. 정말 믿을만. 네, 1200가구 정도 되는 그런 단지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 아파트가 90년대 말에 준공할 때부터 그 아파트에 지금까지.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한 두서너 분 정도 이렇게 서로 매물 검증도 거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철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라든지 또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호재 이런 것들을 막 피하라는 그런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재가 준공하는 이 물건하고 또는 이 지금 물건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거하고 별로 연계성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호재를 갖다가 어거지로 붙인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너무 미래적인 것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쳐보면 요새는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고속도로가 언제 준공된다고 발표했는지, GTX가 언제 개통된다고 발표했는지. 그래서 그로부터 또 한참 뒤 정도를 생각하고 그 분양받는 대상을 그려봐야 됩니다. 미래의 모습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잘 찾아보시면 영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 분들한테 좀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물어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 전제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가게 되는. 심지어 그 투자하려는 분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문 컨설턴트 이런 분들한테 투자 지도를 받거나 분양이나 내 집 마련의 지도를 받으면 실패를 볼 확률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현장, 발품, 뭐 신뢰 이런 단어들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내서 가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전에도 지금 같이 좀 보러 가자 해서 양양국제공항 있는 데를 거기에 땅을 샀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산 가운데 그 땅이 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개발이 돼도 그 땅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뭐 사기는 뭐 2억 정도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천만 원도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벌써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쓰는 습을 지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을 보는 것 가장 중요하죠. 네, 직접 발품을 좀 팔고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를 좀 옥석을 가려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더 드려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흐름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도 느껴지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문의를 주세요.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박사님,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좋은 정보들 맞습니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했는데 세입자 800여 명이요. 보증금을 다 떼일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세금 체납이 최우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당신한테 몇 보냈다. 번에 걸쳐서 보냈고 이런 거를 법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